이번 수업에서는 프롬QL의 조인 쿼리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조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직관적이라서 제목에 붙인 거고,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걸 벡터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이런 프롬QL 쿼리들을 만들어 봤었는데, 직접 이 공식들을 만들었을 필요는 없이 이게 노드의 CPU를 구하는 쿼리라는 것만 알고 조회 조건과 그룹핑 조건들만 변경을 해서 필요에 맞게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 번에 모든 문법들을 다 공부를 해놓을 필요 없이 이후로는 여러 쿼리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이 조인 쿼리만큼은 잘 알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알면 좋아요. 근데 직접 분석을 해보시기엔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강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벡터 매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볼 거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모니터링 화면을 만들 수 있는지 실습으로 진행도 해볼 건데, 분석하기 전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먼저 보면 내용이 살짝 어려워도 공부를 해볼 마음이 더 생기니까 실습 때 어떤 화면들이 만들어지는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CPU와 메모리의 리퀘스트 리미츠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별로 자원 사용량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는 테스트 환경이라 노드가 몇 개 없지만 실무에서는 노드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팀마다 필요한 만큼의 자원 스펙을 가진 노드를 할당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앱에서 메모리를 많이 쓰면 CPU에 비해 메모리가 높은 사양의 노드를 추가를 해주기도 해야 돼서 운영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의 노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스펙에 따라 모니터링 화면도 구분을 해 놓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테스트 환경에서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들의 스펙이 다른 상태고요. 이렇게 하이 스펙과 로우 스펙으로 구분을 해서 모니터링 화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인 쿼리가 필요한데, 현재 이 화면을 구성하는 매트릭에는 노드의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노드별로 CPU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노드의 스펙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없는데, 이렇게 노드마다 라벨링을 주면 큐브 노드 라벨스라는 매트릭을 통해서 노드 이름별로 라벨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매트릭을 조인하게 되면 이 라벨을 조건으로 줄 수가 있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 이렇게 노드를 구분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별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서 자원을 모니터링 했었고요. 각 어플리케이션별이 아닌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담당자가 별도로 있다면 포탈만 관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이렇게 모니터링 화면이 나눠져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때 직접 쿼리에 이 파드 이름들을 지정을 해서 조회를 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자동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노드를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드에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번엔 큐브 파드 라벨스라고 파드의 라벨들만 관리를 하는 매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의 경우 이 쿼리와 조인을 하면 포탈만 별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고, C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추가가 됐을 때 포탈의 라벨링만 잘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 화면에 추가가 됩니다. 스프린트 1 때 말씀을 드렸듯이 쿠버네티스에서는 라벨링을 잘 해놓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노드의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있었고, 세부 설정에 이 쿼리에는 노드 이름에 대한 라벨이 없어서 결과가 이렇게 IP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매칭을 시켜줬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 매트릭과 노드의 정보를 가진 매트릭이 결합을 해서 이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실습 때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조인 쿼리를 쓰면 좀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Q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본 노드의 CPU를 구하는 쿼리는 이랬고요. 이렇게 이론 설명을 드린 김에 조인 쿼리에 앞서 이 기본 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 노드 CPU 세컨즈 토탈에 모드를 아이들로 조회 조건을 걸면 이런 팩터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팩터에 레이트 함수를 추가하면 이건 지난 1분간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증가율을 계산하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했을 때 12시 2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만큼이 이 1분에 해당하는 데이터 표본이 되고요. 각 시간대별로 30번 IP에 CPU가 0인 밸류의 증가율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구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구간별 초당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구간 1의 경우 값이 10에서 2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20 빼기 10에 나누기 30초를 하고, 구간 2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체 구간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두 구간의 합에 나누기 2를 하면 0.4167이 이 12시 2분 때에 만들어진 1분간의 표본으로 만든 증가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턴스와 CPU에 따라 각각의 밸류들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으로 여기 이 내용에 따라 인스턴스를 그룹핑의 기준으로 평균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별로 그룹핑이 되고,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팩터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1을 이 값들과 빼주라는 공식도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12시 2분 30초에 찍히는 값은 여기 1분 30초부터 2분 30초까지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또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연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팩터를 매칭시킨 쿼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노드 uName info라고 해서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매트릭이 있고, 이렇게 팩터 내용을 보면 인스턴스 정보와 노드 네임, 그리고 운영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인스턴스를 보면 이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양쪽 팩터를 매칭시킨다는 내용이고, 옆에 그룹 레프트는 왼쪽 팩터를 기준으로 오른쪽 팩터의 노드 네임 레이블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럼 매칭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래프 하나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시간대별 값이 표시되지만, 화면에 표시될 레전드 값은 인스턴스와 노드 네임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습 때 해볼 거고, 다음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좀 더 쿼리를 변경을 시켜보면 이 쿼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별이 아닌 이렇게 플러스로 변경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 이 곱하기는 온과 더불어 벡터 매칭을 하기 위한 수식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곱하기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현재 덧셈을 줬는데 뭘 더하냐면 바로 두 팩터 간의 밸류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노드 uName info에는 밸류가 없잖아요. 이렇게 팩터에 밸류가 없을 때는 디폴트로 1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팩터 간의 밸류를 더하면 결과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오는 기호는 두 팩터 간의 값을 사칙 연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밸류가 없는 팩터한테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디폴트 1을 곱해봤자 밸류의 결과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라벨만 가져오는 용도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 케이스로 이렇게 노드 uName info에 조회 조건을 추가해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결과는 이 K8s 워커2가 있는 데이터만 조회가 돼요. 이건 쉽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룹 라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 결과는
이렇게 오른쪽 벡터를 기준으로 이 괄호 안에는 라벨 값이 없으니까 왼쪽 벡터의 라벨은 확장되지 않고 디폴트로 들어간 1의 왼쪽 벡터 값이 곱해져요.